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 오늘 영상 물건 소재지 주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원 택지 조성 중에 공사가 중단된 그런 토지입니다. 주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이 위치가 뭐 주변에 호텔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소재지인데 사찰 있고 뭐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있는 거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수요층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입지 여건이 전원주택지로서 과연 나쁘다고 그런 입지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그 용문면 양평 용문에 뭐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뭐 인터체인지나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이 뭐 군 면단이 전부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가가 1차 23억 8,700인데 한번 매각이 됐고 22억 썼습니다. 단독 입찰 22억 썼으면 2억 2천 걸었는데 미납 돼갖고 입찰 보증금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 그 저감이 되기 때문에 30%가 걸립니다. 10%에서 30%로 변하는 거죠. 땅 면적이 3,000평 거의 육박합니다. 2,700, 800평. 건물 면적이 뭐 아주 그 완공돼 갖고 준공까지 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덕천리 9-1. 원래 지목은 임야인데 뭐 임야인데 전원 택지 조성 중이었으면은 택지 전용 허가, 임야 전용 허가를 얻어갖고 택지로 아마 토목공사 중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감정가 23억 4억짜리인데 진행 2월 5일 날 진행되고 5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22억에 낙찰 받다가 참 안타깝죠. 입찰 보증금 몰수. 제 전 영상에 있지만은 이 재경매 사건 해서 당사자가 돼갖고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하는 사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임이 2012년, 17년까지 3,500억. 5년 동안 1년에 700억. 프로테지는 100명 중 6명 6% 해당됩니다. 이런 어떤 안 좋은 경우는 의도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절대 내가 당사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모두의 희망사항이죠. 이 정경사TV는 직접 투자 경험에서 농축된 그런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법률 전공자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민법 강의해보고 이 리갈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 민사집행법이 절차법입니다. 민사소송법하고 동일하게 거기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 민법, 실체법까지 전반적으로 사실은 알아야 권리분석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경매 당사자 안 당하는 그런 방법론도 제시해드리고 이 물건에서 24억짜리가 5억 7천에 사갖고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간에 나가시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영상이 재미가 없네. 재산의 재산 증식에 정말 관심 있고 필요가 있으신 분은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재미는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알짜가 많이 농축이 돼 있습니다. 정경사TV 영상 현재 180개 넘습니다. 롱폼에는 5억 만약 그 8천 한 7억에 샀다 치고 사업성이 인정되고 이 감정가는 감정가 자체도 정상적인 물건보다 더 밑으로
유치권도 있고 공사다 중단됐고 택지 조성 허가가 또 취소가 됐을 거고 시간이 오래됐으면은 그런 거 정상적인 평가 금액이니까 뭐 쉬운 말해서 후과시 감정은 절대 아닌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억짜리가 24% 반의 반입니다. 한 6억 7억에 샀다. 근데 정상적인 어떤 사업 완공 가능성이 엿보여서 착수해갖고 정상적인 토지가 유치권인이 모든 걸 해결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전개가 된다. 경매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일반 물건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지. 그 반의 반 값에 파실래요 경기도 없는데 이런 어떤 프로포즈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제가 이 말투라든지 이 영상 제작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구독자로부터 감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좀 딱딱하고 무섭다고. 될 수 있으면 표정도 누그러뜨리고 말투도 좀 빨리 안 하고 강하게 안 하고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에서 상향 트렌드 아무리 뭐 저 25일선 뭐 일봉으로 안 되니까 주봉으로 보고 60분봉 보고 120분봉 보고 차트 트렌드가 유지된 데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경매론이 한 건에서 감정가 대비 24%니까 한 30% 정도에 취득한다고 치죠 뭐. 정상적인 어떤 그 완수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쓰는 경우에 뭐 60% 가격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토지 가치가. 말하기 쉬운 더블이 가능한 게 경매에서 복잡한 그런 물건, 대상 물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 복잡하죠. 공사대금 4억 5천 100 유치권 신고서, 유치권 신고, 권리신청서 제출 또 그러니까 황모 씨, 이 우미 CH 건설회사 두 군데서 유치권 신고 있고 건축 신고를 했는데 뻔한 겁니다. 이거 기간이 많이 경과가 돼갖고 건축 신고 효력 상실된 상태로 확인 요함 건축사 사무실도 들려야 되고 유치권자하고도 접촉을 해봐갖고 시원치 않으면은 유치권이 쉬운 말로 공사대금인데 공사대금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가압류나 압류, 채권 보존 조치를 취했나 안 취했나 확인하시고 유치권의 핵심이 경매 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점유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직접 점유, 직접 와서 점유를 하든 누구한테 위임을 줘서 하다못해 뭐 건달 예전에 많았죠. 영역한테 영역을 줘갖고 점유 상태를 지속한다든지 보조점유 뭐 시정장치를 해놓고 그 안전 보안 그런 그 업체에 점유를 맡긴다든지 유지를 점유 유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지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깨졌다. 점유 침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점유 개시일부터 점유하지 않고 경매일자 다 돼서 플래카드 걸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티를 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유치권을 뭐 깨기 굳이 깰 필요 없고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소송 취지, 소송 이유,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구성할 수 있으면은 대법원 전자소송 훌륭합니다. 직접 또 얼마든지 소송 걸어서 네가 주장하는 유치권 금액은 얼만데 뭐 4억 5천인데 여긴 또 3천이고 이게 뭐 건축이 아까 로드뷰로 보셨지만은 되지도 않았는데 유치권 신고하는 거 보면은 이 금액들은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뭐 한 번 공사대금이라는 게 공사를 해놨다 해서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그건 아니죠. 법률적으로 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지 전용 임야니까 산지 전용 그 허가도 득했는데 효력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토목설계사무실, 건축설계사무실 다 거치셔야 되고 전원주택지 단지 예정지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문구 하나 있네요. 현장에 갔더니 법원 직원이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광고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뭐 유치권에선 치명적인 유치권 주장자한테는 치명적인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준영이를 입찰 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복잡하게 느끼시면 아까 22억 2억 2천 입찰 보증금, 이 지금 저 정경사 영상 제공하는 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자격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 이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갖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의뢰하실 필요가 없죠. 권리 분석만 따르고 의뢰하셔도 되고 입찰 매수 대리까지 의뢰하시면은 명도 될 때까지 일 다 봐드립니다. 그 관심 있으시면은 캡처해 놓으셨다가 그 문의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라는 게 법원 직원이 개시결정일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현장에 가봅니다. 가서 보고 보니까 누가 있더라, 또 누가 점유하고 있더라, 아니면 이렇게 점유자가 없어서 안내문만 붙여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유치권 주장자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입찰자 내지 유치권자 다.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서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가 이 현황 조사까지 이어지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게 이 문서상으로 서중 소송하다 보면 서류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굉장한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라든지 제기하게 된다면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원 직원이 기록한 서류니까 뭐 다른 일반인이 이런 서류 작성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진위 여부, 또 신뢰성 여부, 신빙성 여부를 따지게 되죠, 법원에. 물건명세서는 그 또 현황 조사와 달리 권리 변동 사항이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 저 유치권이 얼마가 들어왔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일부 토지는 필요하고 이걸 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뭐 유치권 금액도 여기 그 기록이 돼 있고 하고, 그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다 살아있는 물건, 포천에 모텔 짓다가 중단된 물건 12억인데 한 1억 한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런 걸 들어가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고 고복잡 하이 디피컬트, 많이 복잡하면은 조금 입찰 보려고 줄을 서는데 줄이 훤합니다. 쉬운 물건 빡빡하게 그냥 옹기종기 뭐 네가 앞이고 내가 뒤고 한 10명 20명씩 들어가서 응찰하는 물건 아닌 대표적인 그런 물건이 이렇게 복잡 위험하진 않습니다. 알면은. 근데 모르면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그 이제 그 갈라지는 건데, 이 좀 그 여러분도 이 정경사 롱폼이 180배가 넘으니까 그냥 일자 순서대로 하셔갖고 재생 목록으로 분류 안 해놨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뭐 아파트, 재경매, 그 단독주택, 또 상가 건물, 다가구, 장단점, 그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환율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요새 1570원 위험합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2025년 1월인데 1470원, 1450원에 국민연금까지 투입해서 방어하려고 하다 방어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환율로 따지면 은행에 둔 예금은 원금이 화폐니까 감가상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요새 단독주택도 세금 절세 측면에서 연예인들 뭐 700, 800 월세 1200까지도 나옵니다. 단주택을 그들이 그 선호하는 지역에 취득을 하셔갖고 그 월세가 연 3%가 넘는다. 그런 부동산 단독주택 토지 원본 가치 상승하고 진짜 꼭 먹고 알 먹고가 이 경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또 전원주택, 물론 이제 여기는 임대 수익이라는 건 없지만은 어떤 정상화 시켰을 때 그 메리트, 가격 메리트 상당한 겁니다. 문건 접수 내역 지금 그 쭉 훑어나오는 게 현황수준 물건 명세서 문건 접수 내역, 이 정경사 TV의 루틴입니다. 쭉 순서대로 거치시면서 이건 뭐지?
모르는 거 안 나와야 됩니다. 모르는 게 없으셔야 입찰보증금 찾아갖고 법원에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가셨다가 여기 지금 재경매 22억 에 응찰했다가 노모씨 진짜 죄송하지만은 벌어도 모자는 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 접수 내역엔 유치권 권리 신청서, 이 이해관계인들이 서류 신청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교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매각 그 최고가 매수인권이 된 다음에 매각 결정일까지 일주일 있죠. 그때 절대 그 놓치시면 안 되고, 경매 기록, 이 물건 현황 조서서, 물건 명세서, 열람할 수 있는 입찰자라는 그 이해관계인 그 지위를 입증을 하고, 한 차원 다른 겁니다. 최고가 매수인권만이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30쪽, 40쪽, 50쪽이 될 수도 있고, 경매 개시 신청 들어왔을 때부터 경매 기일, 집행 조서까지 전부 다 해서 매끄럽게 법률적인 분석을 끝내야 사실은 권리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분석을 뭐 1분 내에 끝내네, 10분 내에 끝내네, 영상이 쫙 그냥 산재되어 있길래, 아, 이 콘텐츠, 저 같은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나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한번 도전할만 하겠구나 해서 도전한 지 한 1년 3, 4개월 됩니다. 이제 구독자 1000명 돌파하고 강경무량합니다. 아주 항상 이 개시결정일 이전에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이 아니고 잘못 들어간 것 같으면 돈 좀 돌려주세요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경매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시면 위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근거는 아까 물건명세서 현황 조사서 상의 이 경매 기록,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서류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서류에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입찰을 봐서 최고가 매수인권이 됐는데 서류를 보니까 왜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에 그 공시를 안 한 겁니까? 그 착오가 입찰자 낙찰 대금을 낙찰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수였습니다 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시는 게 인용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걸 만약 놓쳤다,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입찰 기일 이후 그 일주일 뒤 매각 불허가 신청을 못 내고 매각 결정에 대해서 또 동일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 불허가 신청. 자, 뒤로 갈수록 인용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 권리 분석의 중요성, 하나하나 절차를 순서대로 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듯이 열고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들어간 다음에 경매 잔금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낙찰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가 보는 사이트 모든 자료가 다 정확합니다. 훌륭합니다. 한데 이 예상 낙찰가는 토지 뭐 거래 사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양평군 용문면에 더군다나 택지 조성하다가 중단된 토지, 어떤 유사 동일용의 유사 사례가 있어야 이 통계치가 신뢰할 만한 건데, 그냥 그 본인이 사업성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분양한 게 있으면은 기존 그 전원주택 단지 어떤 그 건축비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뻔한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 가격도 뻔한 거고 산출하셔갖고 어떤 근거하에 저 사람이 경매를 잘한다, 좀 아는 것 같다 해서 얼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이 입찰가 진행 가격보다 전 기일
최저가보다 더 쓰셔야 됩니다. 8억 전 기일이 8억 1,800이었습니다. 그러면 9억을 써야 됩니다. 굳이 이런 어떤 비논리적인 그런 추임새, 밀어 제낌에 등 떠밀리면 밀려나가지 마시고 본인이 나름대로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떨어지더라도 할 말 있게 뭐 그렇게도까지 노력해서 결정해서 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지 라는 각오로. 그러고 이 물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매매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청구 금액이 채권 청구금이 14억이나 되는데 7억에 땄다. 7억을 더 줘야 된다. 이거는 일반 매매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이 매각 2월 5일날 입찰 보시면 일주일 뒤 2월 12일날 매각 결정일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바로 한 달 정도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그 기한까지는 이 소유자 채무자는 부채를 완전 변제하고 강제 경매는 청구 이의소송, 임의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경매를 원천 무효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취하, 채권자가 취하를 하면 물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필요 없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채무자 소유자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하고 다시 한번 전달하지만은 복잡한 그런 물건에 복잡해서 많이 떨어진 물건에 응찰자가 한 번 더군다나 이렇게 재경매란 케이스까지 있고 하면 어디 겁나서 이거 제껴버리지 뭐 검토할 만한 그런 어떤 개시 스타트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물건은 주의 깊게 보셔야 정상적인 상태로 갔을 때 이 땅 2,800평 땅 되는 값어치가 정상적인 상태로 근접하면 할수록 감정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매입 단계부터 쉽지 않죠. 먹고 들어가기가. 뭐 아파트 건축 부지가 수도권에 찾으려면 얼마나 또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또 아파트 질 수 있고 그렇다 하면은 토지 소유주가 싸게 파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이 경매는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메시지로 전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